리프팅 시술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도 볼 처짐이나 팔자주름, 눈 밑과 볼 사이 꺼짐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장비가 약했던 걸까요? 실리프팅을 더 해야 할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요. 사실 이때 먼저 봐야 할 건 장비 이름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구분하는 것입니다. 꺼진 얼굴에는 볼륨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려온 얼굴에는 방법의 접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쁘게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JK 위드미 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정민입니다. 원장님, 리프팅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. 울세라도 받아봤고 실 리프팅도 해봤는데 팔자주름은 그대로예요. 볼이 내려오니까 얼굴이 길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리프팅을 했는데 왜 중간 얼굴은 잘 안 올라갈까요? 이런 경우 실제로 많나요? 리프팅 시술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도 볼 처짐이나 팔자주름, 눈 밑과 볼 사이 꺼짐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장비가 약했던 걸까요? 실리프팅을 더 해야 할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요. 사실 이때 먼저 봐야 할 건 장비 이름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얼굴의 중간 부위, 그러니까 눈 밑부터 볼, 팔자 주변까지 이어지는 중안면부가 왜 아래로 내려와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. 피부 탄력 문제인지, 볼 지방이 내려온 것인지, 아니면 피부 아래 깊은 층의 지지 구조가 약해진 건지에 따라서 접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처짐이 생기면 일단 울세라나 실 리프팅 같은 시술부터 떠올리시잖아요. 그런데 중안면부 처짐은 장비 시술만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? 네, 물론이죠. 물론 울세라, 덴서티, 실리프팅 같은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분은 볼 지방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자주름과 심부볼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어떤 분은 피부보다 더 깊은 층, 그러니까 얼굴을 지지하는 근막층이나 유지인대의 힘이 약해져서 중간 얼굴 전체가 내려와 보이기도 합니다. 겉으로는 다 처졌다로 보이지만 원인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중안면부가 처지면 구체적으로 인상이 어떻게 변하나요? 먼저 눈 밑과 볼 사이가 꺼져 보이면서 피곤한 인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. 볼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. 단순히 피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위치가 달라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안쪽 지지 구조도 약해지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중안면부 처짐을 볼 때는 피부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지방의 위치, 팔자 주변의 무게감, 눈 밑과 볼의 연결감, 얼굴 전체의 균형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중안면부 거상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? 무조건 팔자주름이 있으면 해야 하는 건 아니죠? 네, 팔자주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안면부 거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. 팔자주름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거나 또 볼륨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뼈의 구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볼 지방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피부가 접혀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중안면부 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볼 처짐이 분명하고 팔자 주변이 무겁게 내려오거나 눈 밑과 볼 사이의 경계가 깊어지고 얼굴 중간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온 느낌이 있을 때입니다. 또 리프팅 시술을 여러 번 받아도 중간 얼굴의 처짐이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필러나 볼륨 시술을 반복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무거워 보이는 경우에도 원인을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. 중안면부 처리 때문에 필러를 많이 넣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데 볼륨을 넣는 게 항상 답은 아닌가요? 네, 항상 답은 아닙니다.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면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볼륨의 보완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조직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그 위에 자꾸만 볼륨만 계속 더하면 얼굴이 더 무거워 보이거나 커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꺼진 것인지 처진 것인지 무거워진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. 꺼진 얼굴에는 볼륨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려온 얼굴에는 리프팅이나 거상 같은 방법의 접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상담받을 때 어떤 질문을 해보면 좋을까요? 상담 때는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제 팔자주름은 꺼짐 때문인가요? 처짐 때문인가요? 또는 볼 지방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가요? 리프팅으로 가능한 단계인가요? 수술적 접근이 필요한 단계인가요? 왜 이 부위가 처져 보이는지,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, 기대할 수 있는 변화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설명해주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안면부 거상은
팔자주름 하나를 펴는 수술이 아니라 얼굴 중간 부위가 왜 내려왔는지 원인부터 봐야 하는 거네요. 중안면부 거상은 팔자주름을 없애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눈 밑부터 볼, 팔자 주변까지 이어지는 얼굴의 중간 부위의 처짐을 구조적으로 보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. 중요한 건 내 얼굴이 왜 처져 보이는지, 피부 탄력이 문제인지, 볼 지방이 아래로 내려온 문제인지, 깊은 층의 지지 구조가 약해인 문제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40대 이후에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경우보다 피부, 지방, 근막층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더더욱 요즘 어떤 시술이 좋다더라 보단 내 얼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중안면부 거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요. 무엇을 하면 어려 보일까 보다 먼저 내 얼굴은 왜 아래로 처져 보일까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질문에서부터 더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볼처짐, 팔자주름, 눈 밑과 볼 사이의 꺼짐 때문에 리프팅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